깨졌을 때 가지고 있는 예리함들, 그리고 이 못남들, 정현 작가의 경우에 미술 시장이나 아니면 기존 조각계의 어떤 통상적인 흐름에 전혀 눈 돌리지 않고 일선 조각가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재료들,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자면 아스팔트 재료로 쓰는 아스콘이라든가 오철더미라든가 철도에 쓰였던 콜타르에 적셔진 그런 침묵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재료로 쓰는 거죠. 미켈란젤로의 명언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작업들은 원래 그 돌덩어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현 선생의 작업도 마찬가지로 산업재료 같은 거친 재료 속에서 작가가 당연히 거기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적인 형상성을 상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치열한 재료와의 고투를 통해서 드러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서울미술관에서는 바로 그렇게 작가가 고뇌 어린 작업을 하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이루어왔던 그런 여러 작업들이 미니 회고전처럼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길쭉한 고인돌, 선돌 같은 기둥들도 있고, 그리고 하트 모양으로 아니면 동그란 모양의 무언가 산 같은 것들이 부풀어온 돌들이 있는데, 눈여겨봤던 해변가의 돌들, 자갈돌, 그런 막돌 같은 것들을 눈에 넣어놓고 머리에 담아놓고 있다가 이런 형상을 3D 스캐닝을 해서 그런 여러 형상들을 접붙이거나 아니면 크게 확대를 해서 이 수지 모양으로 재현을 한 것들입니다. 이런 시도 또한 기존의 조각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신선하고 흥미롭고요. 그 평생 재료에 대한 탐구를 거듭했던 1층의 권진규 거장의 작업들과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현 선생님께도 이런 그 새로운 신작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구작들이 이 신작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예술의 개념 이런 거를 다 한번 내려놔 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수 장도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걷고, 그리고 한두 달 그렇게 걷다 보니까 오랜 시간에 파도에 의해서 섬이 깨져나가고 그 안에 있는 돌들이 깨져나가고 그것이 또 큰 덩어리의 돌들이 또 파편화되고 그 큰 돌과 또 작은 돌, 아주 작은 돌들이 뒤엉켜져 있는 그런 어떤 원시 상황이라는 상황을 봤어요. 내가 밟았던 돌들을 보면서 혹시 미술의 시작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파들이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크기를 만들어 보자. 한국 조각계는 일제강점기에 1930년대부터 사실상 제대로 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미술의 다른 장르에 비해서 출발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장르로서 정립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90년대, 2000년대 들면서 이른바 이제 공공조형물, 환경조형물이 미술 시장에서 이제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조각가들이 대형 건물이나 아니면 공공건축물의 장식적인 조형물 사업에만 매달리게 되면서
정작 자기의 어떤 조형 세계를 연마하고 깊이 있게 심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소홀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조각 자체가 창작 장르로서의 존재 근거를 상당 부분 상실을 하고 많이 사그러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새로운 각도로 문을 열고 그리고 이렇게 저 전시장을 찾아오시면 우리나라 미술계에도 이렇게 뛰어난 조각 거장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 그리고 이 세상의 사물을 보는 새로운 시각으로서 조각의 세계를 표현하려는 여러 작가들의 고독한 고투가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또 같이 느끼면서 감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